자, 박진 우리 푸틴 당선 축하해주신 외교부 장관 후보의 장남 얘기입니다. 네. 네. 이 장남은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게임에서? 골든포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제가 의심을 하고 있죠. 지지 포커. 아닌가? 지지, 그러니까 골든 뭐야 그게 이름이. 그래서 지지야. 그래요? 정말.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엔서스 그룹의 전신 회사인 엔서스 그룹 홀딩스, 엔서스 홀딩스의 사업 개발 부서 책임자로 등재된 서류를 보면 엔서스 홀딩스의 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 박 후보자 장남이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이 엔서스 그룹 설립 전부터 이 사람이 이 사업 집단의 임원으로 활동. 내가 전주라 그랬지. 쩐주라 그랬지 내가 얘가. 쩐주 아니면 그렇게 이름 함부로 안 올린다고. 네. 결과적으로 이 돈에 대한 출처를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아예 키 퍼슨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 중에 이 사람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뭐라고 했지? 무슨 직원이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박진 후보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푸틴도 모르고 자기 아들도 몰라.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뭐야? 이 사람 아는 게 없어. 여기에서 또 중요한 또 중요한 네, 일반 사람들은 놓치고 갈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전신 회사가 엔서스 랩 주식 회사인데 대표가 이스라엘 국적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국적 따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 A 씨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랑 뭐를 아무튼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뭘 했을까요? 이스라엘이랑 우리가 공조할 수 있는 사업 범위는 대부분 무기 사업 종류죠. 여기에 대부분이 많습니다. 의외로. 왜냐면 무기 기술 관련된 중간 거래를 이스라엘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요것은 이 회사가 단순한 도박 회사일 뿐만 아니라 이거 돈 세탁하는 데인데? 국제 무기 밀매에 연관된 헐. 돈을 세탁해주는 내가 바로 돈 세탁. 우와. 정말 국제적인 세탁소다. 그러네.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긴 이 자체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그러니까 조세 회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그러면은 예. 그래서 요 당시에 $1000만 투자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00만 이 투자한 주체가 중요한 거죠. 분명히 이거 투자한 놈이 범법자입니다, 이거. 그렇죠. 검은 돈이겠죠? 네. 그러겠죠.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뭐 투자 개편, 기업 구조 개선한다는 무슨 페이퍼 컴퍼니 하면서 구조 개편이 어디 있고 뭐 인테리어를 새로 할 거야, 뭘 해외 지사를 만들 거야. 세탁한 겁니다. 3만 불 받아가지고.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서류와 증거들을 계속해서 남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1000만 불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재됐다는 거는 투자자가 일종의 담보로 명기를 요구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내 돈 관리한 놈들 이름 내놔 라고 해갖고 이거를 받아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대표가 국적의 A씨가 뭔 짓 하고 다녔는지, 그리고 이 사람과 연결된 자금이 어느 회사에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 나가다 보면 이 사람이 했던 도박 사이트 정도의 자금 이 세탁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 네.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 세탁, 그리고 거기에 한국 기관이나 은행 같은 업체들이 이용당하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국제적인 카르텔이다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푸틴 돈 아닐까? 그래서 푸틴을 모르는 척 하려고 푸틴 대통령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닐까? 고도의 전략인가요? 아니 푸틴이 그렇게 어리숙하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어리숙한 아버지를 둔 애를 뭘 믿고? 그냥 한국에서는 좀 이름 있고 국회의원도 하고 외교 전문가라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그래도 아버지가 윤석열인 거보다는 박진인 게 훨씬 더 믿음은 가잖아. 돈 맡기는 입장에서. 그래서 거기에요. 대체? 아니 윤석열의 어떤 과거하고 박진의 과거를 봤을 때는 박진이 지금 윤석열 밑에 들어가서 장관하는 게 사실은 졸라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 얘는 대한민국 뭐 외교 천재 저기 고시 패스한 정통 엘리트고 서울대에서도 인정받는 똑똑한 사람일 수 있는데 에이 아닐 거예요. 마크롱하고 푸틴을 모르는데. 그런가? 그럼. 마크롱하고 푸틴을 모르는 외교 전문가가 어, 존재할 외교 수가 없지. 네. 그렇지 그게 왜 외교 전문가야? 아니 본인이 우리나라 외교를 가장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 마크롱과 푸틴을 모르는데? 엄청나다 진짜. 네. 야. 전날 술을 너무 세게 먹었거나. 네. 아유 왜 얘 저기 술잔 깨는 퍼포먼스 하고 나서 술 안 먹을지는 몰라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 거여서 아마 이제 장남의 이 고리가 결과적으로 아빠뿐만 아니라 여럿 잡는다. 아 근데 진짜 그럼 박진은 이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걸 너무 순순히 내놓은 거예요? 안 털릴 줄 알았나? 아들이 아빠 이름만 팔아먹고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얘기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는 끝까지 저 세탁업 페어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지. 근데 내가 보기에 아들이 이거 인터폴에 의뢰해야 될 정도로 뭔가 문제가 심각한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돈 세탁 업무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문제는 우리 법무부가 찔러야죠. 수사하자고. 인터폴에 신고를 해야죠. 네. 사실. 아 한동훈이가 할까요? 한동훈은 안 하겠죠. 한동훈이는 언제든 그 카드를 쥐고 있고 지금도 알고 있겠죠. 아, 박진은 아들 이미. 아들 이것만 찔르면 물론 뭐 박진이 아들만 문제겠습니까만 드러난 게 아들이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러면 또 열린공감TV에서 취재하셔야 되나요? 화이팅. 네. 여자 직원은 하나도 없는 우리의 자매 방송. 네. 기자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직원들은 있는데 네. 거기 출연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 그래도 자매 방송. 네. 우린 분명히 자매가 있는데 그쪽은 자매가 없는 자매 방송이죠. 자, 다음은 원희룡도 나왔습니다. 꼼꼼해요. 꼼꼼해 아주. 야, 법인카드 쪼개기입니다, 이거.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가 허위로 꾸며진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보면 4인 예약밖에 되지 않은 식당에서 18명과 간담회를 했다고 적고 외상도 또 여러 번 합니다. 이런 외상을 왜 수상한 쓸까?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왜냐면 카드 한도라든지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 나중에는 안 갔는데 가갖고 먹은 걸로 밑에 직원이 카드만 긁어갖고 왔겠죠. 아니 5년 8개월 동안 밥값이 1억 1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초호를 먹었거나 카드깡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걸로 봐서는 카드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두당 식사로 따지면 35,000원이 넘지 않게끔 이거를 조절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갔어. 갈 때 진하게 먹었어. 그거를 자꾸 사람을 보내가지고 4명 간 거를 18명으로 아니면 4명이 가서 먹었더라도 한 100만 원 먹은 거를 25만 원씩, 25만 원 이하로 4번에 걸쳐서 나눠서 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전역에 그렇게 많은 데를 갈 수 있는 거지. 하긴 그렇겠네. 참. 야, 근데 뒤에 3페이지가 더 있다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긁어왔어? 자, 빨리 가시죠. 네. 요거 넘어가고 그러면 아까 하려다 만 거 요거 자, 할까요? 김인철 외대 그 맨 마지막 할 거. 김인철 외대 총장 때 석자 교수를 막 만들었는데 네. 석자 교수가 다 MB와 박근혜 정권 출신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장관 후보에 오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 그 중에 이제 박진 씨가 있었고요. 네. 뭐 여러 자, 사람들이 이정석 있습니다. 후보자 한번 해봐. 요분 요즘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죠. 이정식 후보자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때 셀프 승인으로 외부 강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외부 강의 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규정 위반이다 보니까 자기가 강의 가고 자기가 승인하는 뭐 이런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 자리에 있을 때는 자리 지키려고
혁신안이라고 만들었는데 개판으로 만들어갖고 혁신 아닌 혁신 같은 혁신을 했던 경력이 또 나오면서 자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화진 후보자죠. 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지명 이후 삼성전자 사회이사 직위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2달치 급여로 1,600만 원 가량 수령한 것으로. 어이구야, 2달 급여가 네. 1,600만 원. 한일이라고는 주주총회 한번 참석한 한 번. 거밖에 있는데. 네. 한 번 갔는데. 그러면 거기 가갖고 반대는 안 했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은 이종석 후보자입니다. 네, 이종석 국방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20대 중반이던 시절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매입 자금 수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에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20대 중반이면 학교 다닐 때 아니에요? 요즘 윤 정권 안에서는 그 정도는 해줘야 아, 돼요? 돼. 학교 근데 다니는데? 그게 국민의 1%도 안 되는 수치라서 그렇지 네. 모범 사례인 거죠. 네. 어. 20대 중반에 아파트 사는 거는 왜? 네. 그 정도 아빠 없으면 네. 대한민국에서 살지 마. 그 정도 얘기를 돼야 해주는 이제 거죠. 저 장관 후보까지 올라오나? 그럼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인맥 관계가 네. 요렇게 이제 총리 이하 19명의 사조직 범죄 집단을 이건 경제 범죄 총 집합이에요. 진짜 이 정도면. 총집합이야. 네, 이런 범죄 집단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제가 여러 날 한 게 아니라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너무 많아.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자, 이창양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은 것으로 장녀가 드러났습니다. 문제야 지금. 아주 가족 사랑이 이것들은 너무 지극해가지고 네. 지 자식들 네. 아빠 찬스 안 써 보낸 대가 없어요. 없어요? 네. 추미애 장관 같이 10대인 때 나간 아들 군복무 완빵으로 다 시키는 이런 거를 하질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진짜. 딸 연봉이 억대인데 자기한테 건강보험 피부양자. 무임승차시키고 네. 야, 1억을 받는데 아빠 밑에서 피부양을 당했다는 것도 웃기다. 너 그거 명의만 빌려주고 1억을 아빠한테 뜯긴 거 아니니 혹시? 억대 연봉. 꽂아주고 억대 연봉으로 꽂아주고 딸한테 네 능력에 억대 연봉 언감생심인 줄 알지? 야 80%는 아빠한테 콜백. 이거 아니고서야 이게 말이 되냐 싶고요. 컨트롤 타워였다고 하는 신성장위원회에 1년에 3번 정도 회의를 갔다고 합니다. 네. 성장을 못하는 거지 그러면. 컨트롤 타워가 아닌 거죠. 네. 신성장위원회가 성장을 못하는 거지. 네. 그리고 추천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창양 후보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국비 유학을 다녀온 뒤 5개월 만에 퇴사해서 교수로 이직해서 논란입니다. 그런데 1999년 카이스트 교수 임용 지원 때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당시 이 후보자 이직을 위해서 추천서를 써줬던 동료 2명도 공직을 떠난 뒤에 대기업, 대형 로펌, 공기업 수장을 맡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정도는 그냥 애교로 넘어갈 수준의 정말 비리 평준화 수준에서의 얘네들 그럴 거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 돈을 훔쳤어. 너 돈 훔치고 사람 죽인 거보다 더 악질적인 짓을 했는데 얘네는 죄의식이 없어요. 하지만 진짜 최악의 죄의식을 가져야 될 놈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후보자입니다. 네,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중앙일보 대기자였던 지난 2014년에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세미나에서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해 봤기 때문에 준법 정신이 좋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진짜. 그런데 참. 그는 지난 2013년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이 주최한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을 했었죠. 이게요. 이게 그냥 어디 뭐 경제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대놓고 친일파를 뽑았네. 그리고 앞으로 대놓고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놈이고, 자식 새끼가 CJ에 가 있는 놈 중에 하나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경정부, TVN 계속 연결해갖고 뉴키즈 관련한 유재석 논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한 뭉탱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요
앞으로 방송에서 우리 방송에서 빠찡꼬를 역으로 해석한 역으로 해석한 일본 찬양 방송 안 만들어지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식민 지배를 하면서 근대화 시켰다라는데 가장 먼저 그런 거 나오고 그런 걸 받아들일 놈들이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방송 장악을 하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 아예 장관을 시키겠다고? 제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 제정신 아니에요. 이 논란 시리즈는 정말 아니. 싫지만 앞으로도 매일 요만큼씩 분량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준법 정신이 좋다니 세상에. 아시아를 지배했기 때문에 준법 정신이 좋다고? 세계를 경영해본 이 습관이라고 이게. 진짜. 그래서 그 준법성이 좋아서 저기 기부금이 아니라 그 뭐죠? 지원금 4억 5천. 4억 5천 땡겨가지고 꿀꺽하고. 꿀꺽하고 배째를 실현하고 있는 게 일본 시민들의 지금 민도인 거죠. 속보를 들었습니다. 그 돈 누가 물어내냐 우리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다시 10만 원씩 전부 다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4억 5천 떼먹은 놈도 10만 원 받았다. 10만 원 받았다. 왜? 지급하는 과정 중에 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얘는 4억 5천 떼먹고 100만 원 더 받은 거야. 우와. 자기가 떼먹은 덕분에. 네. 대단한 일본 아니겠습니까? 준법 정신이 투철하네요. 네. 박보근 후보자 말처럼. 네. 법이 주는 거는 악착같이 다 받아 챙기는 준법